예,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어느덧 5월이 지나서 이제 6월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하우스와 노지, 또 같은 하우스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작물의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인에, 적심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권 같은 경우에는 노지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지도 제가 안 한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지와 하우스 나누어서 재배 요령에는 어떤 거 있는지, 방제해야 될 병해충이나 약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노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은 저희 사무실 앞쪽에 있는 실습장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서 뒤쪽에 보이는 나무들은 싹이 발아한 이후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현재 여기서 이미 작업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신초가 한 50cm도 안 자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결과지를 제거 안 한 상태에서 보면은 현재 결과지는 꽃이 피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지는 현재 꽃이 피어 있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결과 모지들은 현재 꽃이 피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과 모지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과지는 꽃이 피어 있고, 우리가 열매를 달아야 되는 결과 모지에는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다. 즉, 꽃이 피어 있는 결과지를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꽃이 피면은 이 꽃을 피우는데 양분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양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양분 이동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결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지를 제거해 줘야 이 결과 모지 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꽃 쪽으로 양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신초가 한 50cm 정도 자랐을 경우에는 요 결과지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두 나무의 결과지만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결과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잎 옆에 꽃이 있는, 즉 열매가 되는 가지를 결과지라 그럽니다. 우리 대추를 보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서 꽃이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결과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초 밑에 나오는 1차 결과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 얘들이 어떻게 보면 1차 결과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꽃이 상당히 많이 펴 있죠. 얘들은 우리 이 신초가 최소 한 50cm 요 정도 선 자랐을 경우에는 이 결과지만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결과지가 있고, 이 위에 보면 결과지인데도 얘들보다 조금 늦게 나온 녀석이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1차, 여기까지가 1차인데도 조금 늦게 나온 1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제거하는 게 한 50cm 정도에서는 얘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20cm 더 나간 한 70cm 정도 자랐을 경우에 얘들을 제거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라고 하면서 제거하는 시기를 달리 하냐면은 잎수입니다. 예를 들어 50cm면 요 정도 선이거든요. 이 정도 선인데, 여기 요만큼 자랐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손을 가리키는 이만큼을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잎수보다 제거되는 잎수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무는 순간적으로 세력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보세요, 결과지에 보면은 크게는 두 개의 영양분을 만드는 게 있는데, 하나는 엽록체라는 녀석이 있고, 또 하나는 엽록소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엽록체가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공장이라면은, 이 엽록소는 공장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뭇잎을 보면, 나무나 모든 걸 보면 다 녹색이죠. 푸르죠. 이 공장 안에 있는 일꾼들, 엽록소가 녹색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엽록소는 아주 작은 녀석들인데, 얘들이 엽록체라는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잎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 동화작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는 영양소를 주는 것보다는 얘들이 만들어지는,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작용에 의해서, 그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한데, 대추는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잎을 제거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잎에서는 영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잎을 제거를 하되 그 시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이게 꽃이 피면은 양분이 꽃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거는 해야 되지만 그 제거하는 시기를 나누자라는 거죠. 그래서 50cm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잎만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얘들은 잎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늦게 나오는 결과지들은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70cm가 넘기 때문에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두 번째 제거했는 결과지와 첫 번째 제거했는 결과지의 차이를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얘들은 잎 옆에 꽃이 다 바로 물고 나옵니다. 약간 밑에 있었죠. 위에 있는 이 녀석들은 보면 2개 정도는 잎 옆에 꽃이 바로 안 물고 나와요. 잎 옆에 이렇게 가지를 물고 나오지만 이 2개를 지난 다음에는 얘들과 똑같죠. 잎 옆에 꽃이 있죠. 하지만 요 밑에 2개는 이렇게 가지를 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제거하는 거는 전체 70cm, 얘를 제거하는 거는 50cm,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나무가 잎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잎이 제거되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진다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했는 나무를 보면요, 확보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끝을 막는 데서 숨 막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용어는 적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얘들을 몇 마디를 남겨놓고 적심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싹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면은 1차 결과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들은 50, 위에 늦게 나오는 것들은 2개 정도는 이렇게 잎 옆에 꽃이 안 물고 나오지만 그 위로는 잎 옆에 꽃이 물고 나오는 얘들, 즉 좀 더 늦게 나왔는 결과지들은 70cm에서 이렇게 제거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꽃이 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결과 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마디에서 잘라야 되느냐, 적심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현재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몇 마디에서 자르냐는 것을 하기 전에 이 나무 사이의 간격, 즉 주간 거리가 얼마냐부터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얘랑 크기가 비슷해요. 지금 보면 저는 제거를 했고 안 돼, 이거 실질적으로 남긴 건데 얘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얘들을 유인하고 여기에서도 얘들을 유인할 경우에 닿으면 안 되겠죠. 지금 보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죠. 그래서 대추 자체는 자웅동주라해서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지만 수정이 잘 되는 품종입니다. 얘와 얘 사이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바람이 잘 불어야지만 수정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할 경우에, 그러면 얘 전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심을 때 제식 간격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5m 하신 분도 계시고 더 좁게 하신 분도 계신데, 현재 얘 가지의 길이는 약 80cm입니다. 80cm에 현재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개 가지당 뭐 한 10cm 정도가 나간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자고요. 얘와 얘의 간격이 예를 들어 1.5m다. 얘가, 이 나무가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75cm지만 60cm 밖에 못 써요. 바람도 통해야 되니까. 바람도 통해야 되죠. 그러면 노지 같은 경우에 전체 쓸 수 있는 거는 60cm를 봤을 경우에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무가 이렇게 눕죠.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못 쓰겠죠. 그러나 위로 향하는 녀석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를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작 쓸 수 있는 것은 3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5개를 다 이 가지만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5개 미만,
하우스 같은 경우 간격이 더 좁으면 좁을수록 가져가는 개수도 2개에서 3개 정도만 가져가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눕혔을 경우에 상단부로 향하는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단부로 향하는 녀석을 제거하고요. 현재 얘와 얘 간격을 봤을 경우에 1마디, 2마디, 3마디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4마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4마디 정도를 간다. 자, 자를 때는 항상 요 자르고자 하는 가지를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됩니다. 즉 5번째 가지 밑에, 내가 4번째 여기까지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5번째 가지 밑에를 잘라 주셔서 이 공간이 최대한 길게 남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너무 짧게 자르게 되면 4번째 가지 밑에서 싹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째 가지 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 자른다고 볼게요. 여기 자를 거고요. 자, 이쪽 가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강하고 있죠. 얘는 아직까지 70cm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자라줘야 되지만, 참고로 제식 간격은 2m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 조금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눕히면, 자 보세요. 자, 아직까지 유인이 덜 돼요. 그러면 위에 상단부 향하는 녀석 제거를 하고요. 요도 위쪽으로 향하니까 제거했을 경우에 얘는 하나, 둘, 셋, 4개 정도. 만약 얘를 똑같이 4개 정도 하면 5번째 여기 자르면, 자, 요렇게 잘리는 거죠. 나무가 요렇게 잘려야 되는 겁니다. 노지이면은 최소한 4마디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3m 이상이 된다, 노지인데 간격이 넓다 할 경우에는 4마디 이렇게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좁은 상태에서는 얘들을 좀 더 짧게 가지고 가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해서 얘들 같은 경우 자른다면은 한 요 정도 선이 되겠죠. 지금 요 정도 선 잘라보면 한 이 정도 선이 적당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얘도 4마디 선이면 이 정도 선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간격은 내가 최소한 20-3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수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도 한번 유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무는 대부분 어느 정도 유인을 시켰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지가 현재 나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경우에 한 70에서 80cm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고 상단부 위로 올라가는 걸 잘라준다 했을 경우에, 자, 지금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은 잘라줬지만 끝은 안 막았습니다. 왜 안 막냐면, 저희가 유인을 하려면 이 끝부분이 무거워야지만 나무는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 유인을 해서 이 끈을 다는 분도 있는데, 얘들을 늦게 막으면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윗부분이 무거우면 유인이 자연스럽게 더 잘 됩니다. 해서 끈 막는 거는 얘들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났을 경우에 끝을 막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나무의 하계 전정은 모두 끝냈습니다. 가지가 방향을 다 잡아서 유인까지 했지만 끝은 막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인은 했지만 막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는 중앙에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중앙에 가지가 없습니다. 노지든 하우스든 재배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앙을 남겨두느냐, 중앙을 제거하느냐.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형이 큰 차이가 있지만, 중앙을 비워서 안에 공간 확보를 많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금씩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하나 중심을 잡아 두느냐, 중심 없이 공간을 많이 비워 두느냐, 2가지의 수형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우스는 4마디 남겼을 경우와 2마디 남겼을 경우 주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얘들을 많이 가면 가져갈수록 우거지고 바람이 안 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정과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처럼 밀폐되고 마디를 짧게 전 2마디 정도를 권장을 하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4마디 정도, 2배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 2마디예요. 2마디고 여기 4마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2마디 같은 경우에는 2차 결과지, 여기에서 이제 몽울이 가진 이곳에서 꽃이 피죠. 그리고 열매가 수정되고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마디가 짧죠. 그러면은 양쪽 가지에 결과지에 양분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얘들 자체도 옆으로도 길어지고 위로도 길어집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피는 꽃을 6월달 꽃, 7월 달에 피는 꽃을 7월달 꽃, 8월 달에 피는 꽃을 8월달 꽃이라고 많이 명명을 합니다. 이름 부르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가면은 6월달 꽃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가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6월달 꽃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7월달 꽃과 8월달 꽃 모두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간에 다 많이 수확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랜 기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마디에서 오랫동안 수확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자, 노지 같은 경우 보세요. 자, 4마디고 또 이 나가는 곳도 4군데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잎수도 훨씬 많고, 그럼 잎 옆에 꽃이 있으니까 꽃수도 훨씬 많겠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꽃과 늦어도 7월달 꽃에 집중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오래 수확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비가 오거나 이래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확하면은 병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확하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디수를 많이 가지고 가서 짧은 기간 동안 다 수확하는 수형을 선택을 한다면은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노지라도 간격이 좁은, 즉 길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곳, 또는 오랫동안 수확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 마디를 길게 쭉쭉 뻗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꽃이 피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2개, 단순히 가지수 차이가 아니라 수확 시기와 또 꽃이 들어오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노지 포장과 하우스 포장을 가서 나무 유인과 결과지의 개수에 따라 수확 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병해충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일교차가 좀 큽니다. 작년보다는 고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낮 한동안에는 높아지지만 정말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크면 꽃이 많이 옵니다. 꽃이 오는 시기가 당겨집니다. 시설이 아니라 노지 같은 경우에는 꽃 몽우리는 보일 거고 밑에 결과지 내에서는 꽃이 피는 게 있지만 그건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몽우리 지거나 이제 하단부 같은 경우 겨우 1-2개 피는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작물에 나무에 힘을 좀 더 공급해 주는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살균제는 탄저병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람도 불고 탄저병이 지금부터는 감염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탄저병 예방약 위주로 들어가면 좋고, 저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진딧물이라든지 노린재라는 약을 방제를 했다면 향후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나방 종류의 약들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50cm나 70cm 정도 자랐는 포장은 꽃이 오는 걸 유도하는 것보다는 나무의 생육, 나무가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더 실어주는 쪽에 제가 그러면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50cm나 70cm면 꽃이 많이 오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나무에 힘을 실어준다면은 아미노산 계통이라든지 종합영양제 계통 주면 좋고요. 또는 내가 이게 얘들이 너무 많이 줬어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앞으로는 잎이 노래지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잎들이 제가 많이 제거가 되죠.
결과지를 제거한다라든지 적심을 함으로써 나무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죠. 그러다 보면 잎수가 많이 부족해지면은 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잎이 약간 노랗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영양제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서 요 두 개가 이제 나무에 힘을 실어주는 영양제라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서 잎을 푸르게 해주는 영양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탄저병 관련된 약제 하나, 나방과 관련돼 있는 약제 하나, 둘 중에 하나, 나무에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주는 영양제, 또는 내 나무가 잎이 좀 노랗다라든지 끝이 좀 노란 증상이 보여, 이럴 경우에는 잎에 영양을 실어주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둘 중 택일을 하시면은 노지 병해충 방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우스입니다. 빠른 지역은 올 초에 보온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꽃이 현재 만발을 하거나 많이 폈을 겁니다. 한 30% 이상 피는 곳도 있을 거고요. 지역적으로 따뜻해서 꽃이 들어오는 한 1-20% 들어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쳤던 탄저병 약은 조금 뒤로 하시고 이제 곰팡이 약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추꽃 자체가 꽃이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곰팡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일교차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하면은 하우스 내에 이슬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습이 올라가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고온 다습하면 발생을 합니다. 탄저병이나 이런 것들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곰팡이는 잠복기가 없습니다. 감염 즉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꽃이 지금 피는 시기, 이때는 조금은 조심해 주면 좋은데요. 자, 곰팡이 전문 약들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 영상에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셔도 좋은데, 하우스는 꽃이 만약에 20% 이상 폈다, 그 이상이라면은 일단 곰팡이 약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꽃은 오후에 피죠. 그 꽃이 핀과 동시에 가해야 하는 해충이 단 하나 있죠. 바로 총체벌레입니다. 지금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가 그렇게 많다고는 아직까지 이야기 들어온 것도 없지만, 6월달이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여름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하우스는 해충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총체벌레도 총체벌레지만 항상 강구할 수 있는 게 혹파리라는 부분 녀석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총체벌레 약들이 혹파리와 같이 방제력 효과를 내기 때문에 총체벌레 관련된 약제, 이 약제 또는 이 약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응애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꽃이 피고 5월달보다 잎수가 많죠. 잎수가 많다는 것은 하우스 자체 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건 응애이기 때문에 하우스는 총체벌레와 혹파리 한 가지 약제, 그리고 응애 발생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응애 약제 정리하면, 약만 따지면은 곰팡이약, 총체벌레 및 혹파리약, 응애약,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또 영양제 부분이죠. 하우스 내에서 연면 시비를 하시는 분들은 꽃 유도하는 수정 보조를 해주는 영양제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구비하시거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과는 다릅니다. 이 약과 이 약은 상당히 달라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약은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크게 하고 성장에 도움을 준다면은 이 약에는 질소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꽃이 오거나 수정을 도와줍니다. 통상적으로 이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는 시기, 이 시기부터는 이 약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 이름의 동일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비해서 살포해 주시면 좋고요. 부여라든지 충청도 인근에는 이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꽃 쪽에 양분을 실어주고 뿌리에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인산 가리 관주 비료를 물을 주실 때라든지 또는 주 2회 정도 이렇게 녹여서
관주해 주시면은 수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 폈을 때는 박피라는 기술도 있죠. 아직까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30% 이상, 30에서 40, 저는 절반 정도 오는 시기가 되었을 때 박피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가온이나 보온을 해서 내 포장에 꽃이 50% 이상 왔어 이러면은 모르지만, 이제 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꽃 향기, 대추꽃 향기가 나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박피는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뒤쪽으로 한 6월 한 10일은 지나서 박피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기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포장에서 박피한 시기는 꽃이 최소 30% 이상 폈을 경우에 박피를 권장하고, 이건 하우스입니다. 노지는 아직까지 박피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박피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박피보다 더 중요한 노린재라든지 혹파리 또는 총체벌레 방제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밤온도가 좀 낮죠. 그래서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우스는 더 많이 나겠죠. 수정하는 입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질소질이나 나무를 더 키우기보다는 인과 꽃과 뿌리에 영양분을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